이 노후 준비를 할 때 하나는 이제 막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투자가 있고요. 하나는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투자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한 채만 들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없지만 그냥 다달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꾸준히 현금이 나오는 연금이 있는 거랑 오히려 후자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퇴 준비, 노후 준비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을 모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고 노후의 만족도는 훨씬 좀 높을 수 있다. 사실 모두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산가를 꿈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꿈꾸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위 1% 자산가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조금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상위 1% 이상 평균 자산을 보니까 53억 정도 수준이고요. 순 자산 기준으로는 한 3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이제 어떠한 자산 구성을 보이고 있는지 제가 한번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자산 평균치가 한 53억인데 그 중에 부동산이 한 44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즉 대부분은 80%가 그들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의 비중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뭐 부동산은 조금 다른 섹터니까 그러면 금융자산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하셨을 때 이 우리나라에서 이 노후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분들에게 서베이를 해보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충분한 연금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이 연금을 통해서 이 소비력을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산가들의 노후 준비라고 한다면 하나는 부동산, 또 하나는 연금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금 구성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연금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미래의 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그 은퇴를 얼마 안 앞둔 이른바 이제 퇴직자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은퇴가 한 3년, 5년도 안 남았어요. 그럼 사실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30대, 40대면 자기가 은퇴하기까지 적어도 10년 이상, 1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연금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미래에 대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이 투자와 연결되는데 그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복리 효과고 그 복리 효과를 가장 우리가 숫자시켜주는 게 7·2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복리의 효과를 계산을 할 때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을 72를 내가 예상되는 수익률로 나눠보면 그게 바로 내 원금의 2배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7%의 수익률로 계속 복리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72를 7로 나누면 10년이죠. 그럼 10년이면 내가 투자한 원금이 정확히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원금을 투자해서 이 원금이 이자를 낳고 또 이자가 이자를 낳는 이런 복리 효과를 계속 극단적으로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 투자를 이렇게 복리 투자하듯이 긴 기간 가져가게 되면 노후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살이라도 빨리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은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3층의 연금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이 납입하고 계시는 이제 국민연금. 그 다음에 이제 2층은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제 회사랑 나랑 같이 붙게 되는 퇴직연금.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되면 붙는 개인연금. 이렇게 3층의 연금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어쨌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른바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손 치고 퇴직연금도 일정 부분 회사가 불입해 주니까 그렇다 손 치고 결국은 연금 투자를 통해서 이 향후의 노후를 준비하려면
개인이 직접 손수 투자를 해야 되는 이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뭐 연금의 투자 규모는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부가 이렇게 노후 준비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연금에 투자를 할 경우에 이른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액공제 혜택의 규모를 보게 되면 1년에 연간 900만 원까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뭐 5천만 원 정도인가 해서 5천만 원 이상이랑 이하랑 조금 다른데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를 되돌려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얻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연금에 900만 원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냥 16.5%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소득이 한 달에 500이든 뭐 600이건 제가 봤을 때는 기본 900만 원은 무조건 연간으로 투자를 하셔라 라고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900만 원도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연금에 불입할 때는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추가적으로 300만 원은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투자할 경우에 또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 600만 원 연간 납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 IRP로 300만 원 해서 이 900만 원을 맞추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욕심을 부려본다고 한다면 연간 900만 원 하면 좀 안 떨어지니까 연간 1200만 원 해서 300만 원 정도는 더 불입을 하시게 되면 월에 100만 원 정도씩 연금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충분히 노후를 저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IRP 계좌는 말 그대로 이 퇴직연금에 쓰일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중도 환매가 안 됩니다. 뭐 정말 뭐 아프다던가 뭐 무슨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그거를 증빙하고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개인연금, 즉 연금 저축이나 뭐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중도 환매가 가능합니다. 대신 이제 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았던 거는 이제 토해내야 되는 이제 불편함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후 준비를 하는 과정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의 소비를 다소 참고 이연시킨 어떻게 보면 대가가 바로 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이 IRP에 투자되는 돈은 되도록이면 깨지 않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 지킬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개인연금 또는 이 IRP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세 가지 혜택이 있어요. 세제 혜택이. 세액공제 혜택을 아까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투자를 하자마자 16.5%의 이익을 받고 시작하는 게 첫 번째 혜택이고, 두 번째는 이런 연금 계좌로 투자할 경우에는 개별 주식은 투자를 못하고 이제 ETF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ETF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그 배당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법은 이자 및 배당세는 15.4%의 세율을 부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15.4%의 이자 및 배당세를 당장 안 내고 나중에 내게 세금을 이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세제 이연이라고 하고 있고요. 세금 낼 것까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복리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서 3.3에서 5.5 정도의 이자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근데 역시 뭐 15.4%에 비하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높은 세제 혜택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세제 혜택 효과를 감안해 보면 이거는 안 하면 손해죠. 그리고 중도에 깨는 건 더더욱 손해죠. 이거를 어느 금융기관에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험회사에도 이렇게 개인연금, 퇴직연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증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 조금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이 증권회사를 통해서 이른바 연금저축 펀드, 그다음에 증권형 IRP를 투자를 하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은퇴하시는 시점에서 나중에 모아놨던 은퇴 자금을 연금으로 받고 싶으실 때 이제 보험회사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점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 또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어떤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어떤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ETF하고 리츠이거든요. 왜냐하면 리츠는 앞서서도 이 배당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게 되면 배당금에 따른 세금을 이연시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배당주 관련된 투자는 연금 계좌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리츠가 거기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ETF는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거의 뭐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2차전지가 좋아 보인다 하면 2차전지 ETF 하시면 되고, 뭐 로봇이 좋아 보인다 하면 로봇 ETF 하시면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ETF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레버리지라던가 인버스 ETF는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조금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언제 공부해서 합니까? 조금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3가지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TDF, 두 번째가 TIF, 세 번째가 TRF입니다. 일단 TDF의 경우에는 은퇴 시점을 타겟팅해서 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은퇴 시점이 한 30년 뒤다, 아직 은퇴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갑니다. 채권에 대한 비중은 낮게 가져가고요. 그랬다가 내가 은퇴 시점이 한 5년 뒤, 뭐 2년 뒤로 다가왔다고 하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주고 채권 비중을 높여줍니다. 그거를 우리가 글라이드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은퇴 시점이 많았던 때에는 위험자산인 주식의 비중이 높았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채권자산 비중을 알아서 높여주는 이런 자산 배분을 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TDF 요것만 하셔도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이 연금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상품 TIF는 TDF가 퇴직 시점에 이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TIF는 현금 흐름에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퇴를 하신 이후에 은퇴 자산을 최소화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투자 기법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확정 이자를 주는 채권이라든가 뭐 리츠라든가 배당주라든가 이런 것에 알아서 투자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놨던 원금은 최대한 까먹지 않고 이자 수익을 극대화해서 생활비를 이 이자 수익에서 뭔가 제하는 형태로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TI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은 젊은 층에서는 TDF로 자산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시점에 임박했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은 TIF를 통해서 최대한 내 원금을 지키고 이 내 원금이 소진되는 기간을 좀 늘려가는 이런 이 두 가지 상품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금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로 준비한 거는 TRF라는 건데, 우리가 자산 배분의 기법 중에 그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50대 50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주식에 50만 원, 채권에 50만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주식이 올라서 50만 원에 샀던 게 예를 들면 한 70만 원이 됐고, 채권은 뭐 그냥 고만고만해서 요즘 5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5대 5의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식 쪽 비중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TRF 펀드의 특징은 자동적으로 그동안 성과가 좋았던 자산은 덜 사거나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성과가 부진했던 자산은 물타기 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기간 끌고 가다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후 이후에 월 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는 이제 이분의 생활 패턴, 또 이분이 어디에 주거하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텐데, 아주 우리가 자연인처럼 시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서베이 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근데 또 요즘은 또 생활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지고, 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아마 뭐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 거의 한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도 이 월 생활비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내외가 부부 합산 기준으로는 월 생활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약간 높게 잡은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답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왜 돈을 벌까? 왜 내가 돈을 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유는 노후에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년 등과,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른 시기에 성공을 하게 되면 행복감을 맞기가 좀 어렵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사별을 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슬프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가난하면 상당히 이제 슬픈.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불행한 게 노년 빈곤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노년이면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그때 돈이 없으면 정말로 그 인생 자체가 아무리 내가 젊은 시절에 잘 나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국 불행한 결말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저는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노후 준비를 할 때 어떤 게 좀 위험하냐면, 하나는 이제 막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투자가 있고요. 하나는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자산이 많으면 당연히 노후 준비가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서베이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보험개발원에서 그 은퇴 시장 리포트라는 그런 그 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 자산 1분위부터 자산 5분위까지가 있고요. 자산 5분위, 즉 자산가들 경우에는 생활비에 대한 그 준비한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분도 무려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5분이면 상위 20%의 자산가들이거든요. 근데 상위 20%의 자산가인데 그 중에서도 24%는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오른쪽의 차트는 소득 기준으로 역시 5분위가 상위 20%인데, 이 계층에서는 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요 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행복한 노후, 만족스러운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이 좋은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한 채만 들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없지만 그냥 다달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오는 연금이 있는 거랑, 오히려 삶의 질이라던가 이 생활비에 대한 만족도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후자가 더 낫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현대아파트 팔아서 그 은퇴 이후에 그 생활비를 충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그 심리가 절대 그렇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못 팔게 하죠. 그래서 그 은퇴 준비, 노후 준비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을 모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고, 이 노후에 만족도는 훨씬 좀 높을 수 있다, 이런 것에 좀 집중된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른바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거두면 좋겠죠.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답니다. 즉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이제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위험이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소간의 위험을 진다 하더라도 높은 기대 수익이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그러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느냐, 그 변동성을 온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자산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한 자산이지만 내가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비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가격의 하락을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결과적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 말만 믿고 흔히 말하는 또 포모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산 이후로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처음에는 안전한 자산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위험한 자산과 또 수익이 확정되는 안전자산을 적절한 비중으로 섞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투자라고 보기 때문에 초신자의 경우에는 안전자산 비중을 좀 높게, 그러면서 공부 양에 따라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내공에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가는 투자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